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즐거운 연말 연시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19의 피해를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너무 커서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위로의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늘어만 가는데 정부는 내년 2월에 백신 접종을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백신에는 이제 후진국을 만들어버린 이 정부 규탄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투데이즈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투데이즈 이슈 한국경제TV 변종 코로나 일본 공항금융망 뚫어 신규 확진 3,000명 육박.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가 일본 내 감염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가 확산한 후에 일본 정부는 입국 규제 등 차단막 강화를 결정했으나 이미 공항금역소에서 걸러지지 않은 변종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27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수도 도쿄도에 거주하는 30대 항공기 조종사와 그의 가족인 20대 여성이 변종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전날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항금역소가 아닌 시중 의료기관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변종 코로나19가 공항금역소 외에서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조종사인 남성은 영국 런던에 머물다 이달 16일 일본에 들어왔고 여성은 영국에 간 적이 없습니다. 남성은 항공기 조종사라는 이유로 공항금역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성을 통해 변종 코로나19가 유입된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일본 국내에서 변종 코로나19의 전파가 시작된 셈입니다. 유전자 변형으로 전염력이 강해진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보다 최대 70%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 지역에서 오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2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일본이 비상입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이 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및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발빠르게 서둘러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시작돼서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 유럽 각지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중동 국가 레바논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온 입국자들이 그 출발점으로 추적됨에 따라서 영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40여 국에 달합니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까지 들어왔다니 애초 우리가 중국발 코로나19를 막지 못한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부동산 이슈앤뉴스 이데일리 내년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종부세 최고 6% 인상.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일제히 인상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최고 6%의 종부세를 내야 하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낼 때 최고 10에서 20%포인트 추가 세율을 매깁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6월 1일부터 주택분 종부세제가 변경됩니다. 일반 주택 보유자의 경우 현행 0.5에서 2.7%에서 0.6에서 3.0%로 0.1에서 0.3포인트 일제히 오릅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현행 0.6에서 3.2%에서 1.2에서 6.0%로 최고 2.8%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종부세율은 일괄 6.0%를 적용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했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했습니다. 법인은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6억 원을 폐지하는 등 법인의 주택 투자에 대한 큰 세금 부담을 지었습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했으며 합산 공제율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습니다. 공제율은 보유기간 연 8%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4% 플러스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현재 1년 미만 보유주택은 60%의 양도세율, 2년 미만 보유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 6월 1일부터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해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를 과세토록 했습니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의 10%포인트 2주택 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을 더했던 것을 내년 6월 1일부터 10%포인트씩 상향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또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 10에서 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부동산 세율 아주 복잡하고 아주 어렵습니다. 읽는데도 혼이 났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금융 주식시장 이슈앤 뉴스 머니투데이 정권거래세 부담 줄어든다. 세율 0.02%포인트 내린다. 새해 정권거래세율이 0.02%포인트 낮아지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1에서 0.08%, 코스닥 0.25%에서 0.23%로 각각 낮아집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등으로 연 5천만 원 초과 수익을 올릴 경우 금융투자 소득세를 물릴 계획인데 이를 앞두고 정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19세 이상 거주자면 가입이 가능해지고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가 허용됩니다. 계약 기간은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는 투자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9%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한 세제 지원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이슈 앤 뉴스, 코인 리더스, 주요 거래소, 투자사, 리플 손대, XRP 가치 제로 되나? 시가총액 4위 암호화폐 가상자산인 리플이 지난 24시간 동안 하락세로 돌았으며 0.30달러 선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26일 한국 시간 오후 5시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리플 XRP의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9.29% 급락했습니다. 0.3083달러 선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유럽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스탬프가 공지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최근 XRP를 정권으로 분류함에 따라 2021년 1월 8일부터 모든 미국 고객의 XRP 거래와 입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상폐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4일 포버스는 4천만 명 이용자를 자랑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대변인이 리플에 대해 현재 다양한 옵션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미국의 투자 회사들은 대부분 거래 중단 또는 투자 보류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리플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에도 크레디블 크립토로 알려진 익명의 암호화폐 트레이드는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 고객의 90%가 미국에 있지 않다. XRP 거래량의 90% 이상이 미국 밖의 거래소에서 발생한다. XRP는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및 일본에서는 정권이 아니다. 때문에 XRP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어 SEC 소송이 XRP 가격을 0달러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리플이 나온 지가 7년입니다. 이제 와서 정권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리플사를 제소한 SEC의 속내가 과연 무언가요? 2015년에는 미국 정부가 XRP가 암호화폐라는 결론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논란은 있었지만 또 이제 와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말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 이 디지털 자산은 여러분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투자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리플이 휴지가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한국 거래소에서는 한화 3천만 원을 돌파, 살짝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SEC 리플 소송건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기반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폭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리플은 여전히 회오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오랜 기간 가격 상승을 못하고 있는 EO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코인 리더스, 블록원 CEO, 적격 EOS 디파이에 관심 많아. EOS 개발사인 블록원 CEO 브랜든 블루머가 트위터에서 지난 10월 B1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EOS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디파이에 관심이 많으며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이들 프로젝트와 더 많이 소통하고 준수 의무가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고 안전한 비트코인 게이트웨이는 뎁 플랫폼 성장을 촉진할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오스는 디포스, 즉 위임 지분 증명, Delegated Proof of Stake, 합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오스 보유자들의 투표로 선정된 21명의 BP, 블록 프로듀스죠. BP가 블록을 생성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이와는 이들 BP의 투표 계정입니다. BP 투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드 서버 위치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쿼리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죠. 쿼리 가능한 API나 P2P 노드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EOS IO 2.0 버전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럼 EOS에 대해 좀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EOS는 2017년 5월부터 미국 블록원 회사의 브랜든 블루머 대표이사와 댄 라리머 기술이사 등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했습니다. 브랜든은 게임 개발자였으며 댄 라리머는 스팀의 CTO였습니다. 2018년 6월 이더리움에서 벗어나 자체 메인넷을 오픈했습니다. 이오스 블록체인은 오픈소스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열람, 복사, 수정하여 새로운 이름을 가진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 블록체인을 위한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오스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오스를 만든 블록원의 대표이사인 브랜든 블루머는 개인적으로 EOS는 Everyone's Open Society의 약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열린 사회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오스의 ICO는 당시에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걸쳐 10억 개의 토큰을 배분하도록 하여서 누구나 ICO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인 분배가 끝난 시점에서 2018년 6월 10일 블록 생성자 BP들의 만장일치로 메인넷에 정식으로 런칭했습니다. 이오스는 현재 시가총액 약 24조 원으로 코인마켓 기준 16위의 암호화폐입니다. 블록미디어, 중국 블록체인 순위 EOS 1위 유지, 2위 이더리움, 비트코인 11위. 중국 정부 당국이 발표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 순위에서 EOS가 1위를 고수하고 이더리움도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17일 현지 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산하 전기정보산업개발 CCID가 발표한 제20회 세계 퍼블릭체인 기술평가 지수 순위에서 EOS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EOS는 2018년 6월 조사부터 수위를 지키고 있고 3위는 IOST, 4위는 트론까지 톱4는 이전 순위와 변동이 없었으며 대시가 5위에 오르면서 네오는 8위로 밀려났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시가총액 최대 종목인 비트코인은 14위에서 11위로 3단계 올랐지만 여전히 톱10 진입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중국 정부 당국이 발표하는 자료라서 전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오스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인 D앱을 구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범용적인 블록체인 운영체제 OS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오스는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튜링 완전언어로 구성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기존 이더리움에 비해 더 빠른 속도와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이오스 블록체인은 궁극적으로 초당 수백만 트랜잭션으로 확장될 수 있고 사용자 수수료를 없애며 블록체인 환경에서
D앱을 쉽고 빠르게 배포하고 유지 및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요스의 문제점으로는 CPU 자원의 부족이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스는 구조적으로 수수료가 원천적으로 없지만 일정량을 스테이킹해야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러한 점은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D앱이 늘어날수록 모든 요스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원 요구량도 비례해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2020년 현재 CPU 스테이킹의 1EOS 정도로는 아무런 트랜잭션도 못할 정도로 자원 요구량이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